아이의 그림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올해 39살 전업주부다. 남편과는 8년 전 결혼했고 우리에겐 5살 된 딸이 하나 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늘 바빴고 출장이 잦았다. 결혼 초반부터 집을 자주 비웠지만 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이 바쁘다 보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마주하게 됐다. 엄마, 나 그림 그렸어.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이 달려오며 내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딸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나는 매번 아이의 그림을 칭찬해주곤 했다. 어머, 우리 딸이 또 그림을 그렸구나. 이번엔 어떤 그림이야? 나는 딸의 그림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림을 본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다. 이게 뭐야?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다. 나, 남편, 우리 딸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여성.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딸에게 물었다. 이 사람 누구야? 우리 가족은 3명인데. 그러자 딸이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이모? 아빠랑 같이 있었던 이모? 아빠 일 도와주는 이모라고 했어.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모, 아빠랑 나랑 놀 때 같이 있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나란히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와 남편은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아빠가 너랑 이 이모랑 같이 놀았어? 아빠가 데려다 줬어. 그리고 이모랑 같이 밥도 먹고 놀이터도 갔어. 언제? 몇 번? 아, 아빠가 출장 가기 전에. 나는 숨이 막혔다. 출장 가기 전에?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 아니었어? 그 순간 남편의 모든 행동이 떠올랐다. 출장이 잦아진 이유. 자꾸 같은 날에만 사라졌던 이유. 일이 끝난 늦은 밤에도 씻지 않은 모습. 출근한다고 나갔지만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이유. 나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애써 나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딸의 그림 속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딸은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엄마, 왜 그래? 이모 좋은 사람이야. 엄청 예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근데 엄마는 아직 이모를 못 봤으니까 그 이모 이름은 뭐야? 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아빠가 서연아라고 불렀어. 서연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이건 이중생활이다. 나는 딸을 재운 후 거실에 홀로 앉아 남편의 행동을 곱씹었다. 출장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내게 감춰진 또 다른 여자의 존재. 나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의 연락처를 눌렀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태연했다. 좀 피곤하네. 일찍 씻고 자야겠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있잖아. 우리 딸이 오늘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내가 서연아라고 부른 이모가 있대.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이 말했다. 뭐?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말해줄까? 남편은 숨을 죽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남편은 거짓말을 더는 할 수 없다는 걸. 남편은 짧은 침묵 후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 서연. 아, 그거. 아니, 오해하지 마. 그냥 회사 동료야. 출장 전에 잠깐 만나서 일 얘기 좀 했어. 애가 잘못 들었나 보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출장 전에 만난 동료? 근데 그 동료가 우리 딸이랑 놀이터도 가고 밥도 먹었대. 출장 가는 사람이 회사 동료랑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남편은 순간 말을 멈췄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 오해할 거 없어.
그냥 업무 때문에 만났다가 우연히 같이 있었던 거야. 나는 더 이상 그와의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남편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부로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 출장 갔다고 한 날들의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출퇴근 기록. 우선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펴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 우리 집에서 30km 떨어진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호텔? 출장이면 회사 근처에서 자야 하는데 왜 이런 곳에서 카드 결제가 됐지? 다음으로 그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열어봤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남편의 차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는 한 여자. 차 안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서연아. 나는 핸드폰을 놓아버릴 뻔했다. 내 딸이 말했던 그 이름. 서연. 이제 확실해. 나는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끝장내기로 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내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실상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는 내게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첫째, 남편의 외도를 확실히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 둘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셋째,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할 계획.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남편을 끝장내기로 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왔다.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여보, 요즘 출장 많이 다니느라 힘들지? 남편은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응, 피곤하네. 근데 무슨 일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출장 간다고 한 날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던데 출장 가서 호텔에 묵었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아, 그리고 차 블랙박스에서 서연이랑 있는 영상 봤어. 오늘 변호사도 만나고 왔고. 나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남편은 뭔가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변명할 건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 건가? 남편은 결국 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꼭 쥔 채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건 뭐? 변명해봐. 나는 차분하게 그의 입에서 나올 말들을 기다렸다. 남편은 허둥지둥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진짜 오해야. 서연이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출장 간다고 하고 호텔에서 카드 결제한 것도 블랙박스에 찍힌 손 잡고 있던 장면도 그리고 우리 딸이 말한 아빠랑 놀이터 갔던 서연이도 그냥 우연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할 거면 제대로 해. 이런 증거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지? 그 순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제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나 서연이랑 만났어. 근데 그게 뭐? 내가 요즘 나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생각해봤어? 너는 늘 회사 일만 하고 집안일도 대충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럼 내가 바람 펴도 돼? 내가 집안일 소홀히 했다고 내가 딴 여자랑 호텔 가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계속해서 책임을 내게 돌리려 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힘들었다고. 너는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는 넌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나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짜그. 이성의 끈이 날아갔다. 정신 차려보니 남편의 얼굴에 벌건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사인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보았다. 이혼?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뭐,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까?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변호사랑 다 이야기 끝났어. 네가 나한테 했던 짓들 다 증거로 남겼고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내가 잘못 인정하면 조용히 끝낼 수도 있겠지.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날 노려보았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해야겠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남편이 서연과 손잡고 있던 장면이 화면에 나왔다. 이거 내 부모님한테 보내드릴까? 아니면 회사에 보낼까? 출장 간다고 해놓고 회사 돈으로 호텔 잡고 놀았으니 횡령죄도 걸리겠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제발. 그건 안 돼. 그럼 사인해. 남편은 결국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철저히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 변호사와 치밀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완벽한 법적 승리를 위해 이혼 소송 진행, 남편의 명백한 불륜 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 분할, 남편 명의 재산 일부 압류, 양육권 확보, 딸과 함께 살 권리 획득.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만큼 재산 분할에서도 당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남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나는 속이 후련했다. 이제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지막 한 방까지 시원하게 날린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그렇게 한 달 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남편이었다. 이제 와서 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랑 딸한테 미안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넌 이미 기회를 날렸어. 이제 나와 딸아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딸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하나 남았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남편은 모든 걸 잃었다. 그동안 그가 나 몰래 모아둔 재산도 법적으로 내가 대부분 가져왔고 양육권도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서연이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핸드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내 연락에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너 지금 회사 다닐 수 있을까? 서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소리세요?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핀 증거들 회사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내가 회사 돈으로 호텔비 결제한 내역도 있고 출장 가서 무슨 짓 했는지도 다 확보해놨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발 그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회사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해. 네? 내가 회사에 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표 쓰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러야겠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죄송하다고? 내가 망가뜨린 건 내 가정이야. 그냥 사과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그동안 남편이랑 주고받은 돈, 선물 같은 거 있지? 그거 다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그리고 와서 싹싹 빌어 그래도 시원찮아. 그게 싫다면 내 이름이 박힌 호텔 예약 영수증부터 인터넷에 풀릴 수도 있어. 내 선택이야. 서연은 울먹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 선택했어.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 동네에서 사라져. 그렇게 서연은 결국 직장을 잃었고 내가 요구한 돈까지 모두 넘겨야 했다. 그녀는 펑펑 울며 손이 닳도록 빌며 사과했다.
조용히 회사를 떠났고 이후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괜찮아졌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그리고 문득 남편과 서연이 떠올랐다.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